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문자 기능이죠. 문자 앱에 숨겨진 꼭 써봐야 하는 놀라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 앱 실행합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실 때 상대편 전화번호를 누르고 문자를 보내시죠. 전화로 문자를 보내지 않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부에서 급하게 메일을 전송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문자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 메일을 전송을 해볼게요. 우측 하단 말풍선 버튼 누르시고 1:1 대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락처 검색 또는 번호 입력 창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제 메일 주소인데요. 네이버로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해당 메일 주소님과 대화라고 나오죠. 여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전환 중이라고 나오고요. 상단에 메일 주소가 뜨게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연락처에 메일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락처에 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문자로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연락처에 메일 주소가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였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락처에 없는 메일 주소로 전송을 해볼게요. 연락처에 없는 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전환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전송할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네, 내용을 입력을 했죠.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화살표 누르고요. 여기서 사진도 첨부를 해볼까요? 갤러리 버튼 누르고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자, 사진 첨부합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전송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메일을 전송을 했죠. 자, 그러면 실제 메일이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메일로 접속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문자로 메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메일 들어왔죠. 자, 해당 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송한 사람 이름이 전화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메일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번호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사진도 들어오고요. 텍스트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전부 하나의 파일 묶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텍스트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터치하시고 연결된 앱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문서 터치해 볼게요.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메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송한 텍스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문자 앱으로 메일을 전송을 했을 때는 회신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첨부한 이미지나 텍스트 전부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자 앱을 통해서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내용 검색 기능인데요. 메시지를 오래 주고받았던 연락처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죠. 예전에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찾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일일이 올라가면서 하나씩 찾으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화방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검색을 하면 아무리 오래된 메시지도 스마트폰에 저장만 돼 있다면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달력 표시가 나오죠. 검색한 내용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있는지 여기서 전부 선택해서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도 음성으로도 검색할 수 있죠. 자, 저는 음성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찾아주네요. 이것은 가장 최근 메시지에서 찾는 것이고요. 그 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에서 찾으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걸 누를 필요 없이 좌측에 있는 달력을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내용이 있는 날짜가 전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딤드가 되어 있는 날짜들은 내용이 없는 거고요. 선명하게 보이는 날짜만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014년 9월 19일에 안녕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었네요. 자, 그 다음에 3일도 있어요. 3일 눌러보면
이렇게 위에가 깜빡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나오고 있죠. 자, 다시 이번에는 앞선 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일하고 12일에 해당 내용이 있어요. 12일 누르시면 12일의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1일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무리 오래전에 보냈던 메시지라도 내 스마트폰에 저장만 되어 있다면 전부 날짜를 터치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안녕하세요란 말을 많이 했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썼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방 안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나눴던 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화방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겠죠. 그걸 일일이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음성 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텐데요. 입력창 우측에 있는 파형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음성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죠. 자, 누르고 기다린 다음 제가 하는 말들이 전부 녹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손을 떼게 되면 바로 음성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성 메시지 아래 텍스트로 변환이 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텍스트로 변환이 됐죠. 자,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된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나에게도 보이고 상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설정할 수 없고요. 일단 메시지 앱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 주시면 음성 메시지와 텍스트로 변환된 텍스트가 같이 전송이 되는 거죠. 자, 보통 메시지 전송을 할 때 긴 내용이나 또는 급할 때 음성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받는 상대편이 당황할 수가 있죠. 요즘 해킹이나 피싱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왠지 누르기 겁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도 같이 전송을 하시면 안심하고 상대편이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위치 공유 기능인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지도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메시지 앱에서 위치를 공유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편하게 위치 공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누르시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네이버 지도를 터치하신 다음 해당 위치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치 공유 버튼만 누르면 현재 위치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지도와 링크가 나오게 되죠. 자, 간단하게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이 위치를 확인하려면 상대방 스마트폰에도 네이버 지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대1 이런 대화방을 단톡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상대편 프로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대화 상대 초대라고 나와요. 자, 이걸 누르시면 기존에 대화하던 상대 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방을 단톡방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화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도 같이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 간편하게 대화 상대 초대 기능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대 기능은 한 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는 대화방의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활용도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기능들은 계속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유용한 최신 기능 6가지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에 나오는 글씨를 번역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영상을 보시다 보면 해외 유튜브들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전부 영어로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 화면에 나오는 언어를 한국어로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CNN으로 들어가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자, 무슨 일인지 여기 있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대한 뉴스를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나라 뉴스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해외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과 검색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번역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전부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트럼프 백악관 연방 지원 동결 철회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영상에 나오는 텍스트를 번역해 볼까요? 자, 또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번역해 볼게요. 특파원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영상 내용을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영상 아래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내용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번역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 예산처가 연방 지원 동결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해당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 댓글을 누르고 들어가면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간단하게 번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댓글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간 다음 확인을 해보면 반발이 너무 심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텍스트 외에도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텍스트를 홈 버튼만 누르고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탭 이동 기능인데요. 이 탭 이동 기능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되지 않고요. 삼성 인터넷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실행한 다음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기존에 보던 탭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 하단에 있는 열린 탭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탭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일일이 들어갈 필요 없이 상단에 있는 주소창을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겨서 앞선 검색한 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할 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력창이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입력창이 있을 경우 한 번씩 터치해서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디 입력하고 비번 입력할 때 이렇게 일일이 터치해서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터치한 다음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비번 창을 또 터치할 필요가 없이 키패드에 보시면 다음 버튼이 있죠. 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간단한 입력창에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입력해야 할 창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일일이 터치할 필요 없이 다음 버튼만 눌러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입력창 간의 이동은 키패드의 다음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동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모니터 화면을 촬영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줄무늬가 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니터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촬영을 합니다. 자, 촬영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찍은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줄무늬가 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죠. 간단한 정보를 상대편에게 전달하거나 할 때 이렇게 모니터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줄무늬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사진 좌측 하단에 보시면 물결 삭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물결 삭제 메뉴를 터치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 물결 무늬를 없앨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물결 무늬를 전부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우측이 편집한 다음이고요. 좌측이 편집 전인데 보시면 완벽하게 지워지죠. 자, 상대편에게 이렇게 사진 전송을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모니터 화면을 찍었을 때는 꼭 이 기능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열려있는 탭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는 탭들을 닫아야 할 경우도 아래쪽에 있는 열린 탭 버튼 누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닫거나 아니면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게 되는데요. 자, 그때 꼭 열어두어야 할 그런 페이지가 있죠. 자, 참고하기 위해서 열어놓아야 되는데 모두 닫기를 누르면 다 닫히고요. 일일이 하나씩 닫으려면 굉장히 귀찮죠. 자, 그럴 때 고정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열려있는 탭 중 고정시키고자 하는 탭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아이콘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앱의 열어두기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모두 닫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 탭은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열린 탭 전부 닫더라도 하나는 계속 고정을 시켜두고 싶을 경우 열린 앱 고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항상 고정시켜 주도록 하세요. 자, 이걸 없애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자물쇠를 한번 터치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죠. 자, 그러면 닫기 버튼 누르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갑자기 녹음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럴 때 스마트폰 열고 음성 녹음 버튼 누르고 녹음하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빠르게 녹음해야 할 경우에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 그 상태에서도 바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시계가 나오죠. 시계를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박스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박스가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박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 아래쪽에 상세 설정이 보이고요. 박스가 나오는 분들도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아래쪽에 상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위젯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음성 녹음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눌러서 나올게요. 자, 다시 잠금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성 녹음 기능 나오죠. 여기서 녹음 버튼 누르면 잠금 화면을 풀지 않아도 바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멈출 때는 멈춤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저장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잠금 화면이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음성 녹음을 들으려면 일단 잠금을 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잠금 화면 풀었습니다. 자, 이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 갤럭시 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녹음되어 있는 파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녹음해야 되는 급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녹음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 6가지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